하늘라이트 클럽으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현상욱 선배님, 배 선배님, 네. 배 기자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이제 뭐 퇴직하면서 제일 좋은 거는 그 대자 좀 안 들어서 되게 부담스러워. 네. 현상욱 대 프리랜서님. 대프리. 대자 안 듣는 게 너무 네. 부담이 이제 없어져서 좋고 네. 또 하필 또 아주 대자 들어간 사람마다 다 구속되네. 대법원장, 대법원장. 뭐 좋은 것도 아니고. 예. 아, 그래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늘라이트 클럽 바로 광고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아이고 모처럼 오만이 젓갈이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 냄새가 그냥 네, 너무 기억하시죠? 좋아요. 네. 자, 최고의 젓갈, 오마니 젓갈. 이런 젓갈이 없었어요. 네. 자, 진정한 밥도둑 오마니 젓갈 3종, 4종 세트 특가 상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침이 지금 보여가지고. 네. 자, 속초 오마니 젓갈 3종 세트, 낙지젓 350g, 낙지젓. 영란젓 네. 350g. 영란젓. 350g. 색깔이 아주 예, 소세지 같아요. 예, 그리고 착색이 안 된 것 같아요.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명태회, 명태회도 명태회. 예, 여러분들께 이게 대박이에요. 요게 멍게젓입니다. 멍게젓까지. 네. 멍게젓 아, 이제 4종 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3종 세트, 요까지 4종 세트. 자, 3종 세트는 기존 판매가는 29,2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24,000원. 오. 5,000원을 뺐어요. 예. 자, 그리고 4종 세트 멍게젓까지 48,800원인데 33,000원. 7,000원을 뺐습니다. 네. 야, 이건 뭐 진짜 특혜지 특혜. 네, 어마어마합니다. 특혜입니다. 네. 자, 3월 31일까지만 진행되는 특가 이벤트입니다. 젓갈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미리미리 사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마니 젓갈은 속초 오마니 젓갈입니다. 네. 속초 오마니는 너무 짜거나 맵지 않습니다. 예. 원재료의 식감은 쫄깃하게 살렸고요. 직접 드시면 합니다. 제가 세상에 시식하고 네. 제 돈 들여서 김용민닷컴에서 샀어요. 네. 이재용이 삼성폰 자기 돈 주고 산 거죠. 너무 좋으니까. 너무 네. 좋으니까. 아, 자, 낙지젓. 작은 낙지 쓰지 않습니다. 크고 두툼한 낙지로만 젓갈을 담아서 쫄깃한 낙지 식감 극대화했고요. 백명란젓 요거. 네. 명태를 청주로 숙성시켜가지고 청주. 청주로 숙성시켜가지고 충주로 숙성시키지 않고 청주로 숙성시켜가지고. 네. 대기자님 고향이 청주입니다. 아, 그렇지 진짜. 네. 예, 이렇게 웃기는 거야. 배워. 이렇게 웃기고 싶잖아요. 청주로 숙성시켜서 비린내가 나지 않고 고춧가루를 넣지 않아서 더욱 고소하고 담백한 고급 젓갈입니다. 자, 그리고 멍게젓. 속초 오마니 멍게젓은 멍게 특유의 바다 내음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 네. 이 바다냄이 진짜 싹 올라오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네. 이 젓갈 매니아들이 가장 좋아합니다. 그리고 명태회. 아, 이건 뭐 그냥 밥 반찬으로 딱 좋고 국수나 그 냉면의 고명. 아, 네, 그렇죠. 똘똘 말아서 이거, 먹을 때, 이거. 아이고 세상에 고기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네네. 그 뭐 육고기,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이 드셔도 매우 좋습니다. 뭐 육고기랑 같이 먹어보고 싶은데 없네요. 네. 아, 그래요? 아니, 존나 미안합니다. 아, 그래요? 궁금했는데. 아. 자, 그럼 뭐 더 말할 나위 없습니다. 자, 드시죠. 네. 저는 이 명태회. 백명란젓을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멍게젓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멍게젓이죠? 예. 궁금하게. 이렇게 4종 세트 구비하면 뭐 한 달 반찬이 걱정 없겠어요. 아, 이거였어 이거. 응? 아, 이거였습니까? 오우야. 낙지 젓갈. 낙지젓. 선배님 어떠세요? 이제 멍게젓만 있으면 김치가 필요 없겠는데. 아, 그럼요. 이거만 계속 먹어도 되겠는데. 이게 낙지. 그래서 배추 농사 망했어요. 아, 망했어요? 이거 낙지 왜 이렇게 굵어? 아, 진짜 맛있다. 아, 명란젓 밥이랑 먹으니까 진짜 맛있네. 그냥 큰 낙지로만 해야 된다 해가지고 해봤더니 문어였어. 이거 봤더니. 아, 낙지젓이라 문어젓. 네. 네. 낙지가 되게 굵다 이거 진짜. 대왕 오징어 아닙니까? 아, 그렇죠. 자, 멍게 요거. 좀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이것도 한번 먹어봐야 됩니다. 요게 명란젓.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근데 이거 이거 되게 이 멍게젓은 진짜 맛있네요. 진짜 어떻게 맛있네. 하나도 안 비니야, 이게. 네. 와. 이거 백명란젓은 진짜 담백하다. 네. 별미인데. 그러니까 멍게젓하고 뭐 낙지젓이나 이런 거 대충 짐작은 가잖아요. 네. 백명란젓은 전혀 짐작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거. 되게 담백하다 이거. 낙지가 크네요 진짜. 어우 야. 내가 명란젓을 좋아하는데 이건 새로운 맛이다. 전 명태회 너무 좋아하는데요. 명태가 사라졌다고 했을 때 울었어요. 이 어떻게 먹는 거야, 이 명태를. 생태가 안 잡혀서. 먹을수록 점점 맛있어서. 네. 물리는 게 아니라 점점 맛있어져. 그냥 젓가락하고 밥만 먹는데 밥이 그냥 꾸덕꾸덕 넘어가요. 김치가 전혀 필요 없고. 배상호 선배님 발동을 지셨어요 지금. 와, 멍게젓 진짜 죽인다. 이거 진짜 맛있어 이거. 정말 맛있어. 근데 아까 변상 선배님 이거 햇반 줄 때 난 좀만 줘도 돼. 그러니까요. 지금 거의 다 드시고 속도가 제일 빠르십니다 지금 변 선배님이. 나는 전설 먹을. 하나만 더 까자 이거. 응? 여자 백명란젓. 네. 그래서 이거 진짜 까자. 백미야 이거. 젓갈까요? 응, 젓갈 까. 젓갈. 내가 지금까지 먹어본 명란젓 중에 제일 맛있다 이거. 아니 하나도 버릴 게 없어 하나도. 네. 뭐 모자란다 아쉽다 이게 없어. 워낙 짜니까 이게 안 조금씩 되겠다. 배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짜요 이거. 그냥 멍게젓도 까야겠어. 이거는 그냥 푹푹. 아이고 세상에. 아, 진짜 맛있네요. 에이 안 되겠다. 뭣도 안 돼. 아까부터 뭐가 계속 안 돼. 명태회도 까야겠다. 형님, 저 낙지회도 까요. 나 밥 가고 있는데? 밥 가고 있어. 야 이거 진짜 아주 그냥 뭐. 독자들은 다 먹을 때까지 늘 이렇게 기다리고 계셔. 아니 그러면 기다려주세요. 욕도 하면 돈도 주시고요. 욕을 해도 안 줘요. 어떻게 뭐 바른 말을 하면 돈 안 주고 돈을 안 주고. 욕을 해 돈을 줘요. 그래. 안 팔리겠다. 다이어트에 방해가 돼서. 근데 젓갈은 괜찮지 않습니까? 살 안 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 요즘 밥을 두 그릇을 먹게 되면 아 밥도둑. 네. 그러긴 해. 그런 면이 있네. 옛날에 저희 어머님이 엄마가 주는 건 살 안 찐다 그랬는데. 엄마가 주는 거. 엄마가 주는 거 먹고 이렇게 살쪘어요. 아, 이것도 아주. 너무 맛있네요. 그래서 명태 무침이라 그랬죠. 네, 명태회. 명태회. 야, 이거 아주 뭐. 나 오늘 이거 먹고 죽자 그냥. 네. 이거 먹고 죽자. 아니 명란젓은 이거 진짜 신기하다. 왜 하나도 안 짜지? 아침까지 여기서 먹고 가고 싶네요. 근데 청주를 넣으면 이렇게 되나? 저 명란젓을 뭔가 국을 끓일 수 있을 것 같아. 진짜요? 오, 그렇지. 뭐 들어간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맑게 네. 무 썰어놓고 해서 뭔가 작품이 나올 것 같아. 지금 김용민닷컴에서 살 수가 있는 겁니까? 네. 지금 바로 특가로. 아 특가로. 이게 4개 세트가 33,000원. 3개는 24,000원. 24,000원. 아 대단합니다. 밥 엄청 먹는다. 너무 좋네요. 진짜. 너무 맛있어요. 오늘도 역시 확인된 거는 김용민닷컴에서는 먹는 거는 절대로 실패를 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MD가 한번 먹어보거든요. 영 맛이 없으면은 뭐 그럼 좀 너무 과장됐다 싶으면은 커트를 해버립니다. 너무 맛있어. 네. 진짜 MD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지금 보석으로 나왔죠. MD. 보람찬 하루를 마친 것 같다. PD 분께 약간 난 밥 조금만 있으면 되는데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한번 맛의 세계에 한번
몰입해 보시렵니까? 네. 김용민닷컴에서 오마니 젓갈, 속초 오마니 젓갈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세팅할 필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거 젓갈만 그냥 딱 햇반 넣고 하나 이거면 네. 끝이야. 더. 그냥 끝납니다. 네. 광주 갔다 오느라고 고생하신 전두환 대통령한테 보내고 싶네. 세브란스 병원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갔다 오라고. 한 번 더 갔다 오라고. 한번 맛보게 하고 그리고 광주 직업에다가 네. 하나 또 보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뭐 교도소에서 마음껏 드시도록. 이제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아 이건 못 끊어. 이 낙지를 한 가닥씩 광주까지 이렇게 헨젤과 그레텔처럼. 네. 아 그래요. 아 최고입니다. 오마니 젓갈 여러분 김용민닷컴에서 최저가로 세트로 만나보세요. 교도소에 비치해 놓겠습니다. MB는 돌아오셔도 됩니다. 앞으로 뉴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선배님? 분야별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정치 뉴스 전문, 경제 뉴스 전문 그렇죠. 흩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 그 다음에 의외로 라디오가 다시 흥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라디오가 이런 라디오가 아니라 앱으로 경제 뉴스를 계속 시시각각 업데이트 시키면서 시간별로 오늘 경제 상황은 난 들어야 돼 그러면 그냥 앱으로 해갖고 경제 상황만 듣는다든가 정치 지금 뭐 전두환이 어디까지 갔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앱 누르면 정치 뉴스나 사회 뉴스 계속 그래서 섹션별로 아주 잘게 끊어진 그런 것. 그 다음에 결국은 돈이 문제긴 한데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뉴스를 길게 전해주는. 그래서 그렇지. 지금도 성향이 무지하게 길든지 아주 짧든지 둘 중에 하나여야지 사람들이 여기서 챙겨보지. 네. 어정쩡한 게 제일 어렵다 그러는 그 어정쩡한 게 신문에 혹시 흔히 쓰는 6매 내지 8매 예. 그 기사 길이가 제일 안 읽는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서 확실하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든지 길게 아니면은 요점만 빨리 간추려 주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된다든지 이런 지금 상황 그런 거죠. 선배님 한결의 경향은 어떻게 살아남습니까? 지금 한결의 경향. 그 한결의 경향이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주는 거의 유일한 매체였는데 이제는 뭐 그런 매체들이 많아졌을 뿐더러 한결의 경향이 너무 이런 메이저 매체의 그런 문법을 따라가 가지고 우리 편도 아니고 때로는 잘난 척을 해요. 막 가르치려 들고 여기 있는 화딱지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PC 이게 폴리티컬 콜렉트. 그러니까 그 코렉트. 컴퓨터 아닌가?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그 변상 선배님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 저는 이런 그 흔히 말하는 경향 한결에 그다음에 오마이 그 뭐 미디어오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그 진보 개혁 매체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기존의 어떤 그 출입처 중심 기존 언론이 행하고 이 기득권 세력과 맺고 있는 이런 네트워크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든 탈피하려는 그런 모습, 노력, 새로운 어떤 그 관계 정립. 뭐 이런 우린 기자실 안 들어간다. 우리는 뭐 아니 뭐 저기 PD 수첩이나 이런 데서 뭐 이런 분들이 뭐 출입처 있어서 지금 저렇게 특종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진우 기자 스트레이트가 출입처 있어서 저런 방송 내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출입처가 없어야 특종이 나오지.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일종의 선언이나 이런 그런 문화 운동, 그 언론 운동을 하지 않으면은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결국은 두 개의 이제 컨셉이 제기가 됐던 건데 하나는 커넥티드, 하나는 커뮤니티. 두 개죠. 그래서 예. 커넥티드인데 누구하고 연결될 거냐 하는데 전문가하고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시민사회의 그렇죠. 미디어 시민하고 연결돼서 기사를 기획할 때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실제로 경험해 보신 미디어 시민이 있으면 참여해 주십시오. 네, 네. 또 해서 그걸 갖다가 또 나름대로 또 보완해 줄 분들을 해서 기획 단계에서 기사를 함께 콜라보로 쓰고 나중에 도와주신 분이 아니라 네. 바이라인에. 피처링하고 바이라인에 아예 들어가서 그렇죠. 그분들의 이름이 같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작업을 각 기자마다 아이템만 찾아가지고 여러 명의 시민들을 모셔가지고 함께 작업을 해갖고 동시에 좋고 또 정확한 기사들이 쏟아져 나와야 되는 문제가 있고 네. 또 하나는 커뮤니티인데
늘 우리를 진짜 좋아해주고 믿어주고 함께 뭐든 해주고 싶어하는 사람들로 커뮤니티를 짜야 되는 거죠. 근데 대개는 뭐 들어와서 보쇼라고 이제 홈페이지만 열어놓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이미 뭐 오래전 얘기고 댓글 달면 댓글 소개해 주는 것도 그거 갖고는 될 일이 아니고 예. 서로 주고받으면서 시대를 같이 열어가자라고 하는 커뮤니티로 만들어서 로열티를 높여야 되는 거죠. 독자들의 로열티를 높여서 뭐 흔히 그걸 우리는 건방지게 충성도라고 그랬었는데 네. 충성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양반들의 주권의식을 높여가지고 함께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 외에는 당장은 방법이 없는 거죠. 뉴욕타임즈처럼 돈 많으면 뭐 돈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지만 그렇죠. 뉴욕타임즈도 이제는 뭐 끝이고 더 이상은 돈이 없고 근데 이제 대중을 믿고 따라가야 된다라는 말씀인 것도 같은데 대중이 항상 옳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어떤 그 갈등 관계, 긴장 관계가 형성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중과 긴장 관계가 형성될 에 대해서 그거는 그 매체의 성격에 이제 따라 달라질 거예요. 예, 예. 우리는 깊이 있고 통찰력 있는 엘리트 매체로서 한번 그래도 살아남아 보겠습니다라고 한다면 뒤로 밀어놓을 거고 우리는 대중 매체입니다라고 하면 대중을 만나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 두 개죠. 대중 매체니까 대중을 늘 파악하고 있으면서 대중에게 밀착돼 있어야 되고 매체는 도대체 어떻게 변하는지 매체도 연구를 계속해야 되고 근데 지금 대중도 변하고 매체도 변하는데 언론들이 대중도 연구를 못했고 매체도 연구를 못해갖고 뒤쳐져 있고 하니까 헷갈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정말 고민은 대중들도 뭐 편향돼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 나름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근데 객관적이기는 어려워요 어차피 그러니까 결국 간주관이라고 하는 거죠. 주관과 주관 사이를 넘나들면서 다만 어떤 주관이 그래도 가장 타당성 있고 합리적이다라는 걸 비중을 재가지고 그걸 접목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거는 정말 내공이 깊지 않으면 못하는 이제 언론 작업이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참 갈 길이 멉니다. 예. 알죠. 자, 우리 민동기 국장님 오늘 어떤 얘기 준비하셨어요? 간단하게 시간이 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전두환 씨 그 전두환. 얘기를 좀 이슈파이터에서도 좀 하긴 했는데 네 선배님 따지고 보니까 이 전두환 시대를 경험했던 현역 언론인은 많지 않아요, 진짜 이제. 그렇죠. 딱 3명 남은 것 같은데 아 누구요? 선배님하고. 교통방송이라는 저 YTN의 정찬영 사장. 그다음에 저 KTV의 원장과 성경환. 있는 성경환 사장. 그러네요. 석희형님 드셨 석희형님. 손석희 사장. 네. 그 정도가 이제 언론계에서 실제로 나와서 활동한 사람. 근데 지방에 작은 뭐 인터넷 신문사를 차리거나 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은 기자로 뛰거나 김재철 사장. 언론사 차렸어. 언론사 차렸네. 김재철 TV. 자, 아니 그거 아니고 한남일보. 한남일보 회장이에요. 그래요? 한남일보. 김재철이? 네, 한남일보. 뭐 네. 한남일보는 뭡니까? 한남일보라고 있어. 근데 이제 뭐 손석희 사장처럼 방송을 하거나 뭐 저처럼 이렇게 방송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사장으로 있는 사람들은 좀 예외로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예. 현업으로는 그렇게밖에는 기억이 안 나네. 예. 전두환 씨 호칭을 방송사들은 뭐 전두환 씨라고 하는데 근데 거기도 왔다 갔다 해요. 리드 앵커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가 리포터에서는 전두환 씨라고 가기도 하고 근데 대체적으로 전두환 씨라고 가는데 이제 신문은 좀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그러고 전두환 씨라고 하는 곳도 있지만 이게 통일이 안 돼요. 근데 아까 이슈파이터에서도 이제 변상욱 대기자님한테도 물어봤는데 이 쿠데타로 일단 집권을 한 사람이고 대법원에서 내란죄로 전직 대통령 예우를 박탈당한 사람인데 아직까지 왜 언론들은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하는가? 사실 저희 문제의식은 이건 거죠. 아니 그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가 박탈됐어요. 네. 그래서 두환이 형이라고 해도 돼. 전두환이라고 해도 맞아요. 법적으로는 아무 칭호든 뭐 아무런 호칭이든 다 상관없이 쓰게 돼 있어요. 연인동 전씨. 연희동전 씨. 그래서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정부 공식 기록에 오늘 전두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광주에 갔는데 뭐라고 쓸 거냐라고 할 때 관 기록이나 뭐 이런 공식 기록은 어쩔 수 없이 대통령 한 것도 사실이니까 뭐 안 한 건 아니니까 전 대통령인 건 분명하니까 예우상 붙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는
충분히 타당한데 그러니까 저는 기록상으로는 언론들이 이미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를 대부분이 박탈을 했고 예. 쿠데타로 집권을 한 것도 이미 역사적으로 정리이 됐고 다 끝났고 이런데 여전히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계속 호칭을 붙여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하면 안 되고 파면당했어요.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해야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제대로 언론들이 이렇게 호칭을 하지 않는 것, 이것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그 보거든요. 부분은 뭐 임기를 다 마쳤고 또 뭐 당선될 때 국민들이 좀 잘못 판단을 해서 당선이 된 거긴 하지만 네. 이명박은 그냥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고 해야 되겠네. 방송에서 공식 호칭할 때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네. 그냥 MB라고 합니다. MB. 예. 네. 그 저기 성우 배한성 씨 같은 분은요. 그분은 TBC에 있었는데 언론 통폐합으로 방송국이 없어지니까 이게 굉장히 분개가 됐나 봐요. 네. 한 번도 자기는 양심을 걸고 전두환 대통령이란 말을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대통령이라고 했대요. 사람 이름을 안 붙였다는 거야. 그래도 그 나중에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이명박 씨를 지지하는 건 좀 아쉬워. 아니 그 언론의 호칭이 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냐면 어린 학생들이 이를테면 뭐 문재인 대통령 혹은 뭐 노무현 전 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 그러는데 갑자기 전두환 씨 언론들이 이렇게 갑자기 전두환한테만 전두환 씨 혹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도 파면당한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라고 이렇게 붙였을 때 예. 당연히 그게 저는 학습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 사람은 왜 안 붙이냐고. 근데 이제 계속 전직 대통령이라고 붙여주면은 그런 인식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아니 그 사실은 우리가 저기 결국에는 이 쫓겨난 임금한테는 무슨 종 안 붙이잖아요. 연산군 군이라고 하잖아요. 네. 연산군. 네. 전두환 군. 아 좋네. 전두환군. 박근혜 양. 아니 그러니까 그런 호칭들을 언론이 저는 네. 조금은 엄격하게 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뭐 법상으로는 탄핵이 되었거나 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손실을 입힌 다음에 외국으로 도망가려고 외국에 도피처를 마련하거나 도피 요청을 했거나 아니면 국적을 아예 바꿔서 국적이 상실됐거나 그렇지. 이 네 가지 경우는 전직 예우를 완전히 없애는 걸로 법에는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던 뭐 우리끼리의 문제지 뭐 그 사람한테 우리가 뭐 욕먹을 일도 아니고 잘못됐다 잘됐다 판단받을 일은 아니거든. 그렇죠. 아니 그 전두환 전 대통령이라고 붙이는 건 철학이 없거나 혹은 뭐 전 씨를 어떻게든 이 그 쿠데타로 집권한 이 인간 광주 시민의 학살을 그 토대로 집권한 이자의 그 집권의 정통성을 인정해 주자는 쪽이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가는 걸 계속 따라다니면서 기사를 쓰면서도 신문마다 노조가 다 달랐던 다 달라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전두환 씨가 광주에 가는 걸 하나의 사건으로 볼 거냐, 네. 아니면 시대적인 어떤 과제와 맥락에서 볼 거냐. 그렇죠. 네. 이제 전두환 씨가 광주 법원에 가서 재판 받고 나오는 거를 조비오 신부의 가족하고 결국 명예훼손을 놓고 붙은 사람과 사람의 갈등으로 볼 거냐, 아니면 우리에게 시대적 과제를 해결해야 될 시대의 운명과 관련된 문제로 심각하게 볼 거냐. 그렇지. 이게 갈라지는데 조선일보는 전두환 씨 광주 방문으로 돼 있던데. 네. 방문이야. 아니 잘 다녀와 뭐 이런 뜻이? 그게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달긴 했는데요. 네. 저는 이게 반어법인지 아니면 거기에 의미부여를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게 헷갈리긴 해요. 근데 진짜 이상하게 뽑아놨거든 제목을. 광주 방문으로 돼 있더라고. 그래서 방문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그 언론사가 저널리즘과 관련해서 어떤 시대적인 철학을 갖고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눈에 드러나는 거지. 왜냐하면 어떤 신문은 이제라도 진실을 밝히고 그렇죠. 참여를 하라 예. 이렇게 쓰는 신문이 있는데 전두환 씨께서 무사히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렇게 쓰면은 그건 뭐 철학이 완전히 아니 다른 그리고 거지. 다른 걸 다 떠나서 아직까지 사과를 안 하고 오늘도 사과 안 했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이래? 이 한마디만 네. 했죠. 예. 네, 그러니까
그런 쿠데타 집권 수계한테 저 전직 대통령이란 칭호를 언론이 붙여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또 김장한 목사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김장한 목사 또 전두환의 친구 아닙니까? 전두환을 전도할 뻔했어. 네, 아니 심지어는 저기 전에 그 감경철 씨라고 네. 그 사람이 어디 무슨 모임에서 이제 같이 참석을 했는데 그 내가 두 번째로 잘린 회사의 그 사장 그 양반이 내 재임 중에 그 김장한 목사님이 전두환을 전도했다고 전두환 대통령을 전도했다고 그래서 야 씨발 속으로 그랬지. 근데 약간 전두환을 그 뒤로 김장한 목사는 존경하는 전 대통령님. 존경하는. 참 그 80년 초반에 전두환이가 이제 집권이 거의 확실시되던 때 광주항쟁 그 전후일 거예요 아마. 지난 시점일 거야 아마. 인계동 수원 인계동에 김장한 목사 집이 있었는데 거기 이순자하고 찾아가가지고 네. 부부간 회동을 했어요. 전두환이. 전두환은 그때 뭐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네. 그런 새도가인데 수원까지 찾아가서 김장한 목사를 만났단 말이지. 그러면 김 목사의 위상도 확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근데 왜 김 목사를 만나러 가겠어? 수원에 경기도의 김은용이라고 그 때문에 만나러 갔겠나? 아니지. 미국이지. 미국 때문에. 또 김장한 목사님이 또 미국의 굉장히 한국의 정보를 또 많이 또 이렇게 전달해 주셨다는 얘기를 제가 또 들었습니다. 예. 특히 카터 대통령은 침례교에 아주 정말 독실한 신자였기 때문에 또 침례교가 또 우리나라에서의 침례교하고 미국에서의 침례교 위상은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그쪽 라인도 많고 또 미국 전도 집회 같은 걸 많이 다니고 미국 교회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교류 관계에 있는 이제 인사들이 백악관으로 좀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부가 뭔가 선을 댈 수가 없어서 백악관에 전달을 못할 때는 김장한 목사가 할 수 있다고 그렇지. 이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 것들이 다 도움이 된 거죠. 김장한 목사가 그런 얘기합니다. 전두환 노태우 감옥에 있을 때 네. 각각 13번씩 면회를 갔어요. 각각 13번씩. 사이좋게. 13번의 기독교에 뭔가 의미가 있습니까? 몰라 나도. 13번씩 가가지고 그 면회하고 그랬는데 김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해. 왜 그렇게 불의한 권력자들하고 친하냐. 나는 그들을 권력자로 보는 게 아니라 전도 대상으로 볼 뿐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런데 네. 전도 대상이라고 한다는 것은 뭐 비단 그 사람을 종교를 기독교로 만드는 그 정도가 아니죠. 뭐예요? 그 사람이 역사적으로 잘못을 했고 그렇다면은 사죄하게끔 인도하고 사죄하면 당신에게 정말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라면서 달래든지 뭐 호통을 치든지 나단 선교사처럼 나단 선지자처럼 그런 것도 아니고 가서 지금의 위기는 우리 대통령님의 각하의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또 축복하시기 위한 그런 잠시간의 고난일 뿐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똥구멍이나 살살 긁어주고 말이죠. 그런 그러니까 사람이었단 말이죠. 고문당한 사람들의 가족이나 세월호 가족이나 용산 참사 가족이나 쌍용자동차 해고 노동자 가족은 안중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김장한 목사가 그런 좋은 점도 있어요. 사실 강남에 무슨 큰 화재가 났었는데 그래서 철거민들이 집이 불탔는데 그때 또 찾아가가지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그 장애인 그렇게 끌어안아서 기도를 해주듯이 너무 권력자만 친하다 이런 거에 대해서 또 자기도 나름대로 눈총 받는 걸 알아요. 그래서 슬쩍 또 이벤트를 또 만드는 것 같아. 예.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신학적으로 이걸 뭐라고 표현할지는 모르겠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의 눈물은 뿌리에 가서 닿아야 된다는 거죠. 표면을 적시면 안 되거든요. 맞습니다. 예. 이 불행이 어디에서 시작됐는데라고 하는 그 뿌리에 가서 울고 거기서 해결점을 찾아갖고 나와야 되는데 대개는 이렇게 이렇게 안아주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네가 왜 이런 비극을 당했는지 내가 한번 뒤져봐야겠다. 이게 네가 잘못해서 아니라 사회가 이렇고 또는 이웃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된 함정을 파놔서 이게 잘못된 거라면 사회 구조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함께 일해야 되는데 항상 뿌리까지 안 가는 거죠. 그런 문제가 있어요. 얄팍한 거죠. 어떻게. 예, 그래요. 진짜 목사라면은 그 권력자든 누구든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고 아니 뭐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 상대방을 감화시키지 않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그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목사가 그러면 그 권력자 주변에서 후연인 노릇이 나는 거예요. 저기 예전에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 가서 김일성을 만났지 않습니까? 김일성한테 완전히 김일성 빠가 찾아가가지고 그 수령님 품에 안겼다 이렇게 매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 잘 따져보면 북한도서부터 시작해서 이 문익환 목사의 가정은 대대로 공산당하고 엄청난 이거 말하자면은 불구대천의 원수 네. 지간이고요. 그런 사이였어요. 왜냐하면은 죽이려고도 했고 아주 몰아냈으니까 그 사는 곳을. 그래서 문익환 집안에 있어서 북한은 용서할 수 없는 집단이고 문익환 목사 자체도 한국전쟁 때 유엔군 통역으로 네. 나서서 그렇게 또 뭐 전쟁의 일부분 참여한 면도 있어요. 근데 그 양반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남북이 계속 갈등을 맺어서는 이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겠다고 판단해가지고 북에 가서 김일성을 만난 거 아니에요. 끌어안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김일성으로 하여금 이제는 전쟁하지 않는다. 그리고 민족이 화해하고 평화하는 길로 가겠다라고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핵 개발했다, 도발했다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또 그때 사정을 또 두루두루 살펴야 되는 건데, 김일성의 마지막 유지는 그래도 이게 한반도에 더 이상 대립은 없고, 결국 화해하고 협력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문익환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두 번 다시 북한이 전쟁할 마음이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때 막 사람들이 막 비난을 했어요. 진짜 문익환이 어떻게 빨갱이라고. 난 그때 이제 검찰하고 법원하고 안기부 담당이었으니까 지금 국정원이죠. 네. 문익환 목사가 이제 북에 갔다 오신 다음에 이제 잡혀 들어갔잖아요. 네. 수사 결과 발표하러 이제 빨리 정부 청사로 오래. 예. 딱 갔더니 안기부 요원들은 뒤통수만 찍어야지 얼굴 찍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뒤통수만 항상 보이고 대북 공작 때문에 그렇대나 뭘. 서류를 딱 받아들었는데 아예 제목이 문익환 간첩 사건 수사 보고서. 간첩으로. 간첩을 아예 무슨 찍혀 간첩이 있어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입부하나? 방송 시간이 2시 릴레이 시간이 다 되는데 방송에 연결했는데 도저히 못 쓰겠더라고 그래서 안기부가 문익환 목사를 간첩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했더니 부장이 들어와! 야 안기부가 수사를 해서 발표를 했는데 주장하고 나섰다고 말이 되냐? 선배님이 언론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들어와 아닙니까? 전도할 때도 들어와. 아니 전두환도 들어와.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들어와. 그리고 잠깐 어디 가 있어. 선배님 정말 양심적으로 행동하셨네요. 아니 간첩이 아닌 걸 그 양반을 따라다니는 세월이 몇 년인데 거의 한 7, 8년을 갖다가 어려서부터 계속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간첩은 무슨 간첩? 그렇게 순수한 양반이 무슨 간첩? 더군다나 그 양반은 나중에 장준하 선생이 돌아가신 다음에 조금 마음이 울컥하면서 이 나쁜 세상하고 덤벼들으셨지. 그 전까지는 정말 순수하고 보수적인 학자예요. 보수적인 학자, 성서학자. 그런 걸 세상이 다 아는데 문익환 거의 고정간첩 사건이라고 이렇게 돼 있으니 이걸 딴 사람 차라리 시키면 내 입으로는 도저히 못 하겠는데 가긴 또 내가 마이크 잡으러 갔으니 할 수 없이 안기부가 주장하고 나섰다 했더니 또 누굽니까 그 부장이? 그때는 이정일 부장이라고 해직 기자셨는데 나중에 복직하신 분인데 들어와 그러더니 야 나는 들어가면 두들겨 맞으면 힘들다. 나이 들어서 막 그래서 야, 아무튼 너 할 때마다 내가 수명이 좀 주니까 어디 좀 가 있어. 어디 좀 가 있어. 제일 두 번째로 많이 들으니까 어디 좀 가 있어. 당분간 리포트 하지 말고 좀 조용히 숨어 있어. 괜히 또 승질 건드려갖고 또 리포트 했다가 또 뭐라 그러면 이제는 막기도 어렵다 그러면서 네. 일찍 돌아가셨는데.